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로 적고는 불출석을 한 최순실, 또 유치원 학부모 면담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안 나온 장시호 씨의 오빠 장승호 씨, 그나마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도망이라는 꼼수를 부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 이들이 빠진 오늘 최순실 청문회는요, 결국 김기춘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를 올리느라 늦장 대응했다는 대통령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은 한결같은 태도로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으로 일관을 했고요. 지켜보는 내내 분노와 답답함 느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3부와 4부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어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얘기 나눠보겠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연결해서 청문회 관련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죠. 청문회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최순실 등 이 핵심 증인들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나마 청문회 석상에 나선 증인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오늘 청문회에서 참 많은 질의와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진상이 속 시원하게 밝혀졌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권투의 비유를 하자면요. 네. 그 특위위원들이 수많은 잽을 날렸는데 그 증인들이 살살 링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약간의 잽은 맞지만은 이렇게 피해 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KO 펀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청문회 참 국민들 기대가 무척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라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위한 것이니까 그 수사 자체가 비공개고 국민들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는 텔레비전 YTN도 오늘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런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인데 이것이 참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청문회를 보면서 그냥 분노하고 또는 어이없다, 한심하다 이런 기분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증인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이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답변 보면서 혀를 차는 분들 참 많았었을 겁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또 아니면 모른다로 일관은 했는데요. 뭐 최순실 씨를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그 행적에 대해서도 모른다. 일관되게 모른다 또는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요. 혹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 새롭게 확인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최순실 씨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요. 당장 이제 대통령 연설문 수정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은택 씨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문화 창조에 대한 글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글을 써줬더니만은 그 글의 일부분이 대통령 연설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고용태 씨는 그 이전에 그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거 잘한다 이렇게 또 언론 맞아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최순실 씨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얼핏 컴퓨터를 보니까 연설문이 있더라. 이런 증언도 해놨기 때문에 뭐 연설문 수정했다는 것은 뭐 이 증언 봐도 그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차은택 씨는 자신이 그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네. 자신이 추천했다. 외삼촌 뭐 또 이 저 김정 스승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추천이 받아들여지면서 야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무척 가까운 관계다. 절친이다. 네. 절친으로 느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고영태 씨에게 대한 질문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오늘 나왔었죠. 예,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수행비서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에게 계속 지시하고 어디로 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리고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는 오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시호 씨는 문화스포츠계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이모인 최순실 씨가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네. 그런 회피형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만 좀 세밀하게 보다 보면 윤곽이 또 보이기는 보여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다. 이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자, 이 정작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청문회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을 좀 강제로 청문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청문회에 2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네. 물론 이제 장시호 씨는 오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13명은 끝까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여 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는데도 네. 그래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형이나 네네.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올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면은 국회 모독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네네.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처벌 조항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국회 모독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라는 네. 것이 문제고요. 네. 또 동행명령이라고 해서 강제로 청문회로 끌고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인신구속이라든가 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체 자유를 영장 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동행명령이라는 것이 강제성은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네, 참 마음 같아서는 이제 청문회를 보다 보면 정말 이거 안 나오면 한 징역 10년 이렇게 해야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는 법치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청문회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하죠? 다음 주에도 3차, 4차 청문회 예정돼 있다면서요? 예, 다음 주 14일과 15일에 3차, 4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료행위, 특히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는데 당시에 의무실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신보라 조효옥 대위 그리고 대통령의 주치의들 이런 분들이 16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요. 특히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최순실 씨 전 남편이었죠. 그리고 대통령 오랫동안 보좌했던 정윤회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요. 또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된 박관천 전 경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등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요. 정유라 씨 부정입학 관련해서 이화여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오늘 답답해하면서 보긴 했지만 어제 재벌 총수 9명 포함해서 이제 절반쯤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지켜볼 대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말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이 헌정사상 초유의 또 이제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국회에 내일 보고가 돼야 모레 이제 표결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보고될 겁니다.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171명 의원들이 서명을 했죠. 탄핵소추안에.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은 이제 대략 한 40여 시간 뒤인 모레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변수는 정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일정 밝히는 담화 발표하지 않았고 그랬죠. 새누리당
자유투표로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변수는 하나 억지로 찾자면은 그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 그거 부분이 지금 탄핵소추 안에 발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네네. 것을 새누리당 비주류가 좀 마땅치 않는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변수인데 나머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세를 거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물론 탄핵 찬성표가 얼마 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걸 뭐 지금 예측하기는 네. 솔직하게 그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확실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중요한 표결에 그렇죠.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참석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만 표결이 가결되든 부결되든지 간에 민의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아무리 아파도 한 분도 빠짐없이 표결에 참석해달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역사적인 표결인데 이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 양심에 따라서 정말 뭐 찬성이든 반대든 소신껏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